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시다시피 모두 체험으로 안내 받았는데요. 환급 받을세액은 34,13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1년 동안 낸 원천 징수된 소득은요, 1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체험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지 않고요. 일단 간편장부로 이 창을 닫고요. 간편장부는 여기 일반 신고에서 정기 신고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5년도 주민번호 확인하면요. 여기 저희 인적사항이 나옵니다. 작성 완료 예 누르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내가 주민번호 입력을 하고 여기 작성하고 완료, 저장 이런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따라 하시다 보면은 알게 되실 거예요. 여기에는 나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해당하지 않는 소득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초과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 V 표시로 되어 있을 텐데 3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천 징수된 소득이 있고 다른 소득이 결손이나 아니면 소득이 적으면은 기타 소득 원천 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타 소득이 있다면은 여기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기타 소득이 하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세청 온라인 세정 자문단에서 거기 속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15만 원을 지급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기타 소득 금액은 15만 원인데 원천 징수된 세금은 없거든요. 그것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은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분리과세 소득은 연금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요, 이미 세금을 낸 거기 때문에 여기 체크를 안 할 거고요. 나머지는 여기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 사업자로 된 소득하고요. 이 세 가지는 각각 업종 코드가 다른 프리랜서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적용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이미 신고된 화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추가적으로 합산하고 싶은 소득을 체크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세금 예상보다 적게 환급 받는다면 연금 소득을 제외하셔도 됩니다. 적용하기 누르시고요. 사업 소득을 눌러보겠습니다. 940306으로 있는 소득을 한번 확인하면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겠죠.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는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지 않고요. 간편장부로 신고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 경비율이 아니라 간편장부로 신고할 거고요. 또 다 간편장부로 신고할 거고요. 소리웍스도 간편장부로 신고할 거고요. 왜냐면은 제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은 7만 원이지만은 여기에 들어가는 임대료가 있거든요. 임대료나 어떤 부가세 신고할 때 카드 등록된 매입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면은 결손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합산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신고 유형은요. 제가 간편장부로 신고 유형이 20번 되도록 하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것들은요. 프리랜서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수익 금액이 안 나와 있잖아요. 일단은 입력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내문을 보고 입력하면 되고요. 수정이 아니라 여기 매출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940306이 77,723원. 간편장부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장부상 수익 금액이 있고요. 원가나 재료비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돼요. 왜냐면은 도소매나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 아래쪽에 일반 관리비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77,000원 여기에 해당하는 경비가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은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보험회사에 일을 하면서 잠깐이지만 일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여비교통비나 기부금, 지급수수료, 차량 유지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카드를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차량 유지비가 한 달 일했다고 하면은 뭐 8만 원이라고 여비교통비도 톨비가 있잖아요. 저는 대략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는데 카드 영수증이나 그 합계를 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누르면 되고요. 수익 금액이 77,000원, 필요경비가 108,000원. 그리고 아래쪽 이거를 눌러보면요. 매출액이 없어졌잖아요. 이거는 없어진 게 아니고 새로 입력해야 될 거예요. 906은 87,732원입니다. 287,703. 여기 재고에 여기는 해당이 안 돼. 이 경우에는 저는 30만 원 벌어들이는데 필요한 거는 기업 업무 추진비를 제가 35만 원 정도 입력하겠습니다. 등록하기 누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9409인데요. 이건 좀 금액이 좀 눌러보면은 550만 919원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이요. 1월부터 5월까지 발생을 했고요. 6월부터 12월까지는 근로소득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1월에서 5월간 내가 발생하는 매입이 어떤 건지 확인하면요. 저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보험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보험료라는 거는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되고요. 1년간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 납부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거 보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1월에서 5월까지는 한 30만 원 정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도 5개월 동안 한 달에 제가 20만 원 정도 그러면은 5개월이면은 여비 교통비도 포함하면요 2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차량 유지비가 100만 원에다가 렌탈료가 있거든요. 렌탈료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50만 원에 차량 유지비 기름값 하면은 350만 원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기 수익 금액이 실질적으로 작성되면 좋거든요. 우리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매출이 적으신 분들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1년 동안 내가 쓴 금액을 기재를 하시면 돼요. 제가 했던 대로 그냥 대략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되고 그 카드 쓴 한도 내에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550만 원을 벌어들이는데 내가 쓴 것들이 상당히 많죠. 기부금도 있는데 기부금은 제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부금은 제외를 하고요. 프리랜서였을 때 광고 선전비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거래처 선물이나 그런 물품대를 구입하는 경우. 그래서 저는 보험 설계사로 일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DM 발송하는 비용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 28만 원. 그리고 소모품비 같은 경우에는 발행하잖아요. 그런 게 명함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접대비 같은 경우에도 거래처 사장님 만나고 선물을 사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100만 원 이상 들어갔죠.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작성 완료 누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여기 입력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시 여기서 총수익 금액에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풀바를 눌러가지고요. 입력하는 거 매출액이 7만 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매출은 5만 원이고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 원.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간 거는 임차료가 13만 2천 원이 들은 있을 텐데 제가 어차피 7만 원을 넘어가니까 이대로만 입력하도록. 그러면은 여기 소득 금액이 다 마이너스이거든요. 마이너스인 채로 저는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합산하면 세금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다시 수정해도 되니까 일단 제가 쓴 내역대로 저장을 하고요. 원천징수 명세인데요. 그래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그러면 여기 간이지급 명세 사업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원래 돌려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돌려받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 브런치 스토리 선택 완료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삼성생명하고 KB는 금액이 좀 안 떴잖아요. 그럼 보고 수정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KB 손에 수정 눌러서 그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얼마 안 되지만 다 징수한 거는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도 수정해서 이렇게 되면 저는 17만 3,866원이 나오게 되고요. 기타 소득이 있는데요. 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이니까 원천징수 세액만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기타 소득 연금 해지했을 때 원천징수한 소득을 입력할 건데요. 여기는 사업자 번호를 직접 입력하면 돼요. 지금 명세서를 연금에 대한 기타 소득은 14,510원입니다. 일단 기타 소득을 제가 뺐거든요. 아까는 사업소득에 대한 거고요. 제가 연금에 대한 기타 소득 금액을 입력해야 되니까 이거는 국세청에서 받은 15만 원이고요. 또 하나는 IRP 계좌를 해지한 거거든요. 조회가 되지 않으니까 저는 이거를 추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사업자 번호 입력하시면 되고요. 총 수익 금액은 제가 10만 원을 해지했습니다. 10만 원을 해지했는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소득은 근로소득은 있거든요. 근로소득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입력하면 되고요. 원천징수 소득세가 0인 이유는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적어서 원천징수한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원천징수 소득세가 없는 거고 여기 세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했는데 결정세액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냈던 원천징수 세액을 모두 돌려받았거든요. 그래서 결정세액이 둘 다 0입니다. 여기 금융소득이랑 분리과세 소득은 없기 때문에 작성 완료 누르시면 돼요. 여기에는 2월 결손금 공제 명세서인데요. 전년도 2월 결손금이 있는지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월 결손금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여기 소득 구분을 눌러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25년도에는 결손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84만 원에 대해서는 84만 원이지만 내가 여기 근로소득 있잖아요. 근로소득 합산해서 저희 합계는 1,6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2월 되는 결손금은 없죠. 만약에 근로소득도 금액도 없다고 하면은 온전히 마이너스 된 사업소득만 있다면 이것이 2월 되는데요. 저는 2월 결손금이 없는 거죠. 결손금 소급 공제세 환급 신청서입니다. 여기에는 결손금이 있다면은 여기 나타나거든요. 근데 저는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부양가족 150만 원. 이거 할 때는 근로소득 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는 해당이 없으니까 작성 완료 누르면 되고요. 부양가족 있으면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저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보고 다 불러왔잖아요. 그렇더라도 여기에서 입력할 때는 공제받은 거를 그대로 다 입력하셔도 되고요.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금액을 불러오시면 전체 선택하고 그러면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같이 불러오죠. 왜냐면은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로서 원천 징수된 연금하고 건강보험료만 불러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국민연금이 저는 지역 가입자에도 냈잖아요. 그래서 두 개 다 불러와서 실질적으로 근로소득 받은 거랑 좀 달라요. 고용보험료도 한번 불러오도록 전체 선택 누르고 불러오. 택 자금은 임대보증금 대출 이자가 있거든요.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 그대로 적용하기 누르시면 되고요. 청약 저축인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한번 일단 이때는 없거든요. 입력 안 하시면 되고요.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 비용도 없습니다. 소득 공제는 577만 2천 원이 저장 누르고 여기에 불러오기가 안 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소기업 소상공 공제북도 저한테는 없고요. 해당되는 게 작성 완료 누르시면 되고요. 사용 공제 그대로 그냥 적용하기 누르시면 돼요. 혼인 세입 공제, 자녀 세입 공제 여기 해당되는 게 없고요. 혹시 연금 계좌가 있는지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면 되고요. 연금 저축 여기 해당되는 게 없고 기부금은 근로소득 할 때 입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입력해 주시기 기부금도 누락하면은 세금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 입력할 때는 공제 받았던 거를 똑같이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빠진 게 있으면 등록하셔야 됩니다. 또 전년도 기부금이 있으면은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2월 된 기부금 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한번 여기 기부금 2월 내역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기 누르시면 되고 저는 근로자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것을 다 불러와서 공제받으면 되는데 사업자만 있으면 여기 해당이 안 되거든요. 알아두시면 되고요. 보험료 공제 장애인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의료비 있는지 전부 불러오시면 되고 여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까지는 계산하실 필요가 없고 자동적으로 계산해 주니까 적용하기 눌러주시면 의료비를 아까 떴었는데 왜 안 뜨는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에 대해서 여기 소득 대비해서 사용했던 의료비가 적기 때문에 안 뜨거든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월세액도 제가 공제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월세액이 왜 안 불러와지냐면은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으로 발행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직접 제가 공제받은 월세액을 직접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월세액을 등록하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월세 공제가 안 나타났거든요. 저는 사업소득을 합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세 지급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7월부터 임대료가 올라가가지고 1월부터 6월까지는 266만 4천 원에 7월부터 12월까지 271만 2천 원. 총 월세는요 537만 6천 원. 여기 보면은 제가 아무리 공제받는 게 많다고 하더라도요. 세금이라는 것은 내가 냈던 세금만큼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근로소득 세액공제 차감은 22만 천 초과할 수 없다고 자동 조정된다는 이야기 조정된다면 한번 눌러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도 조정이 됐고요. 그럼 세액공제는 63만 8천 원이 성실사업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세액공제인데 여기에는 기장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이 돼요. 기장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간편장부나 추계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복식장부를 했을 때 기장세액공제가 저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액 감면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입력하시면 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거의 기납부 세액은 중간내납 세액이 있으면 등록하시면 됩니다. 중간내납 세액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이신 분들이 내시는 거고요. 일반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중간내납 세액이 없거든요. 입력 안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내가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총 20만 2천 원을 기납부세액이 20만 2천 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비교를 해보시면은 모두 체험 서비스일 때는 3만 6천 원이잖아요. 제가 장부를 했더니 20만 2천 원이 나오는 거예요. 비교하시면은 제가 입력했던 게 되게 복잡해 보이고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 그렇듯이 세금을 더 많이 환급받으려면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입력을 하셔야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 환급 계좌까지 입력을 하시면 돼요.
됩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 순서대로 입력만 계속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업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소득도 기본 사업소득도 있는데 그 사업소득 코드가 각각 다르고 그리고 근로소득도 있고 연금소득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일단 따라 하시면서 소득신고 안내문을 보시고 해당되는 것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여기까지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른 업종에 대한 간편정보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